늦봄의 편지. 이 오디오북은 늦봄 문익환이 감옥에서 가족 동지들과 주고받은 편지 중 몇 편을 선정하여 녹음한 것입니다. 말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생명의 표현 아니겠니? 이를테면 우리의 생명을 쏟아 부어서 하는 거라 그 말이지. 말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가슴이 화끈해지고, 어떤 사람의 말은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싸늘해지기도 하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생명이 뜨거우면 말도 뜨겁고, 생명이 싸늘하면 말도 싸늘하거든. 생명이 왕성한 사람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의 몸도 꿈틀꿈틀하고, 생명이 착 가라앉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듣는 사람의 마음도 착 가라앉거든.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다. 말은 말하는 사람의 생명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체이다. 사람은 죽어도 말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역사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 아니니? 총칼로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 말 한마디로 박살나는 수도 있고, 걷잡을 길 없이 무너져가던 것을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우는 일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1992년 4월 30일 아빠. 금싸라기 같이 소중한 흰 편지지. 뜻밖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처음 안아보는 어진이까지 사랑하는 식구들을 안아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던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이렇게 한 번 더 편지를 쓴다는 기쁨이 홀로 사는 생활의 외로움을 무지개로 날려버리는군요. 이 작은 흰 지면은 저에겐 금싸라기 같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 마음의 무늬를 옮겨 놓으면 날 것 같은 기분이 된답니다. 1982년 11월 24일 몸과 마음을 깎아 사랑해 주시는 아들 드림. 몸과 마음, 절망을 터뜨리는 빛. 희망의 내용이 아무리 나쁘고 하잘것없고 터무니없는 것이라도 그것이 희망인 한, 그것은 우리의 몸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 대신 절망이란 몸을 죽이는 몸의 최대의 적인 거고요. 모든 아름다운 애타는 희망들을 부수어버리는 절망도 있는 거요. 여기 갇혀있는 재소자들이라고 희망이 없겠소?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밀려들 때의 희망들이 도시의 비정이 부서져서 떨어지는 것이 바로 교도소라는 이름 좋은 곳이 아니겠소?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희망은 절망 속에서 모든 희망의 무덤인 죽음의 절망을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염원으로 폭발시킬 때
비로소 거기서 빛으로 치솟는 것이라는 것이 저간의 나의 경험이었소.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깨달음일 뿐 우리의 생은 아직도 어둠과 절망 속을 빛을 그리는 잔디씨 속의 완벽한 어둠을 터뜨리는 염원으로 살아갈 뿐인 거죠. 저 나 어린 제수자들의 암담한 절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혼자 기뻐할 수 있으리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저 나 어린 제수자들의 절망을 어떻게 좀 읊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1982년 1월 13일 당신의 사랑. 그저 서러운 꽃으로 당신께 난 어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서정엔 슬픔이 깔리기 마련이라는 걸 윤지형의 교육소설 선생님에서 콧날이 찡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구며 경험했다는 걸 썼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이 분노로 폭발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슬픔으로 번져야 모든 상처를 아물려주는 신효가 있다는 것도 한용운 스님의 시도 윤동주의 시도 그리 슬퍼서 좋은 거죠. 그 가락들은 슬픔만큼 기쁨을 기원하는 뜨거운 비나리이죠. 만해나 동주의 시의 슬픈 가락을 소년 시인 박용주에게서 발견한다는 것은 서러운 일이지만 대견하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이렇게 읊는군요. 서름 맺힌 사람들이 산으로 와서 눈물 떨구고 가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눈물빛으로 피었어요. 진달래 중에서. 얼마나 그윽하고 간절한 슬픔인가요? 나도 언젠가 진달래, 이 결의의 꽃을 슬픔으로 노래한 적이 있었소. 기억나요? 75년이었지요. 8 아벨의 목매는 슬픈 죽음을 생각하며 시무룩하니 모여섰던 진달래 어설픈 꽃잎들은 핏기 발해가고 슬픔을 차마 가누지 못해라. 나의 슬픔에 비해서 박용주의 슬픔은 결의에 찬 슬픔이군요. 뿌리 내릴 땅만 있으면 어디든 꽃을 피워 봄을 알렸어요. 지천으로 피었으나 천한 웃음 흘리지도 않았어요. 가슴 메이는 진달래의 슬픈 염원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덜어는 서름꽃 눈물꽃이라 애달프다 하지만 쓸쓸한 산하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싶었어요. 그의 어린 마음은 서러운 산하에 아름다움으로 피어나고 싶은 슬픈 사랑이군요. 그러나 기쁨으로 피어날 수 없는 눈물빛으로밖에 피어날 수 없다는 걸 그는 이렇게 노래하는군요. 세상엔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꽃들도 많다는데 차마 기쁨으로 피어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이 나라엔 고을마다 너무 슬픈 사연이 많아 혼자 기쁠 수가 없었어요. 라고 그 까닭을 읊조리네요. 세상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진 꽃들도 많다는데 이 가락은 그의 첫 시집에 실린 목련꽃 노래와 같은 가락이군요. 그러나 이번 이 진달래의 가락은 목련꽃의 슬프기만 했던 가락을 훨씬 더 심화시켰군요. 진달래의 슬픔은 아름다움을, 기쁨을 비는 이 산천의 목매는 비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군요.
세상에 슬픈 사람이 하나라도 있는 한 하느님은 기쁘실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영원한 슬픔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 내가 80년 육군 교도소에서 깨친 깨달음을 박용주는 이렇게 절절히 노래하고 있군요. 아름다움으로 핀다는 게 민망스럽고 기쁨을 기원한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거군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쁨으로 환하게 피어날 날은 멀고도 멀어서 이 몸도 그저 서러운 꽃으로 피어야 할까 봐요. 이렇게 모든 예술을 예술되게 하는 서정은 슬퍼야 하는군요. 슬픈 만큼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비나리가 되는 거고요. 박용주 어린 시인, 너무 천재라고 부추겨주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진달래 같은 시를 훨씬 더 차분히 쓰도록 주위에서 보살펴 주어야 할 것 같군요. 오늘은 이만. 1990년 6월 22일 당신의 늦봄. 새와 풀꽃이 평등. 하늘을 나는 새나 들에 피어있는 불꽃이나 내일을 염려해서 욕심 사납게 모아두는 일이 없다는 게 사람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날 서로 경쟁하고 다툴 것도 없이 먹을 만큼 먹고 빨아올릴 만큼 빨아올리면 되는 거죠. 새와 풀꽃에게는 평등이 그대로 자연이군요. 평등이 자연인 세계에서는 하느님의 축복은 여유가 있고 모든 것은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 되는군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평등이 자연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 곧 정의는 인간의 도덕적인 결단이 되는군요. 따라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걱정이 태산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만족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도덕적인 명령도 포함되어 있군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내일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를 구해야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욕심쟁이도 내일 걱정을 말고 하느님의 정의를 찾으라는 이중의 뜻이 있군요. 가진 사람의 내일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니까요.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더 가지려는 욕심이 경쟁해서 지지 않으려니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또 가진 걸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니 그 걱정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1990년 2월 24일 아들 갈대야 올림. 땅의 평화. 땅은 평화입니다. 땅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하늘보다 큰 마음, 바다보다 푸른 마음, 태양보다 뜨거운 마음, 땅의 마음은 평화입니다. 땅과 입을 맞추면서 발바닥은 부끄럽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 무엇 하나 마다 않고 받아 마시며 피워내는 풀꽃들, 발바닥은 부끄럽습니다. 활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도 대포도 탱크도 아닙니다. 핵무기, 전자무기가 문제입니다. 그 가공할 살인 무기를 만드는 손들,
그 단추를 누르는 것이 자랑스러운 손가락들. 발바닥은 분노합니다.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문명의 그늘 아래서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발바닥은 아프고 쓰립니다. 활이 아닙니다. 칼도 창도 아닙니다. 기관총도 대포도 탱크도 아닙니다. 핵무기도 전자무기도 아닙니다. 평화가 문제입니다. 하나도 평화, 둘도 평화, 셋도 평화입니다. 은하, 성문 밖으로 밀려나는 평화를 보며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평화를 애타게 바라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간절한 땅을 딛고 서서 발바닥은 불이 됩니다. 뜨거운 땅을 딛고 서서 발바닥은 불이 됩니다. 몸은 선체로 타는 재물이 됩니다. 1982년 성탄, 늦봄 문익환 드림. 나를 슬프게 하는 이 겨운 행복. 날마다 당신의 알뜰살뜰하고 그윽한 마음이 번져있는 편지를, 그것도 좋은 그림과 시까지 곁들여서 받는다는 일. 여기 모든 직원에겐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 셈이죠. 거의 시기를 받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요. 5.2평 되는 나의 방 사방 벽에 붙어있는 당신의 편지에서 번져나오는 당신의 사랑에 감싸여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 데서야. 지금 방에 들어가 세어보았더니 당신의 편지만 24장, 바우의 그림 편지, 거기 갈겨 쓴 호근의 글, 영미 그림 2장, 캐나다의 아름다운 풀과 꽃 그림이 있는 카드에 적혀있는 선의 편지 등 나의 방은 화려하기만 하다오. 또 선구자, 봄에 교양하게 악보도 붙어 있고요. 북간도 교포 성교회 기사가 있는 편지는 내가 앉아있는 자리 바로 뒤에 붙어 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억센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 편지죠. 옥스포드 대학 교수가 만주 쪽에서 찍은 백두산 사진이 있는 편지도 정말 좋군요. 정말 당신의 붓글씨 작품도 석장이 붙어 있어요. 이 겨운 행복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이 애타는 행복은 민족의 비극이라는 홍수에 쓸려가는 한 줌 흙 같군요. 1982년 5월 2일 사랑. 양심과 정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일. 하느님이 뭐예요? 양심이지요. 양심은 뭐예요? 상식이지요. 그럼 상식이란 무엇이냐는 것을 이런 말로 했군요. 사람이 10이 있는데 빵이 10개 있으면 하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인 거고요. 신앙이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죠. 유별난 게 아니고 유별난 신앙들이 상식의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이만. 1982년 5월 2일 아들 올림. 여인들의 저항 언어. 이우정 장로께
사회와 사상의 대담 잘 읽었습니다. 이젠 누가 뭐래도 여성운동권의 데모가 되셨군요. 대담 다 좋았고 전적으로 동감이었지만 이 땅의 70년대의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발화점이 여성이었다는 게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 좀 불만입니다. 70년대에 동일방직, 해직 근로자들의 복직운동을 좀 거둘 때 나는 정말 남자라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었다고요. 여성 근로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남성 근로자라는 것들은 회사의 앞잡이가 되어 여성 근로자들에게 똥을 퍼먹이고 두들겨 패는 깡패들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87년 이후 노동운동을 남성들이 주도하게 되었다지만 투쟁의 강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을 못 다룬다는 게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오가의 민주화운동의 발화점은 301호실 아닙니까? 양심수 석방운동은 민가협만큼 뜨거운 데가 없는 거고요. 여연 이우정 회장, 남자들에게 밀려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이장로에게 차정미 여성문제 시집 눈물의 옷고름 깃발 삼아 출판 축하회를 여연에서 여는 게 어떠냐고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고정희의 저 무덤 위에 푸른 잔디 출판 축하를 같이 해도 좋겠지요. 차정미 씨 시집 출판 축하회는 민가협에서 주최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가협 어머니들의 아픔을 많이 노래하고 있으니까요. 할머니의 눈물 깊은 주름살 속 장강처럼 흐르던 눈물, 어머니 무명 옷고름 촉촉이 적시고도 흘러 밤마다 나의 베갯잎 흥건히 고였어요. 할머니 소리 없는 울음, 가슴 속엔 천둥 우레가 울고 어머니 내색하지 않는 아픔, 대못 박힌 마음 속엔 피멍들어 난 차라리 절구통에 쿵쿵 이마를 찧었어요. 어머니의 가슴 중에서. 어때요? 난 차라리 절구통에 쿵쿵 이마를 찧었다는 말. 이런 저항의 언어를 일찍이 이 땅 어느 여성의 시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까? 할머니, 어머니를 옥죄던 아픔, 절망, 서러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 아니 앞으로 언제 가서나 거칠지 몰라 울부짖는 차 시인을 모시고 한마당 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발굽 소리에 어머니 풀잎처럼 짓밟히셨지요. 탱크 발 아래 어머니 꽃잎처럼 이지러지셨지요. 눈 멀고 귀 먼 채 수천 번 헐벗은 겨울나무로 서서 벌목에 붉은 민둥산이신 어머니, 비무장지대 녹슨 철조망이신 어머니, 학살의 불춤 훨훨 타올라 온몸 사르시는 어머니, 두 동강난 한반도 몸뚱이신 어머니, 어머니 최후의 식민지 1 중에서 분단된 조국, 그 아픔이 그대로 어머니라는군요. 프라이팬 위에서 지지직 생선 타들어가는 걸 보며 제 가슴 한 조각 노릿노릿 찢어지는 것 같고 주전자 속 서둘러 더글더글 끓이는 것이 볶음 보리가 아니라 제 속인 것 같은 여인들의 일과 나의 일과 일 중에서 차 시인은 쓰러짐이 일어선보다 더욱 어렵다는군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보다 눈 감아 버리기가 새롭게 눈뜨기보다 어렵다는군요. 여인들의 삶은 마구 파괴만 당하는 것. 그러나 쓰러져 주는 것이 차라리 더 어렵다는군요. 오늘
한마디로 처절하고 비장한 인생이라는군요. 이 시집은 여성의 순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는 사회 전반에 걸친 모순과 비리를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이는군요. 이 시집 꼭 사서 읽으시고 많이 읽히도록 하십시오. 감옥의 겨울은 11월에서 3월까지 5달인데 금년은 아직 전혀 겨울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건강해진 거지요. 건투, 건투, 건투. 생명 철학. 생명 철학이 많은 철학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많은 철학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하지만 다루어야 할 문제는 하나, 생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다각도에서 생명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흐름이 있다는 건 바람직한 일이겠지. 그러나 그 많은 철학의 흐름이 어느 것이든 생명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허위의식이 되지 않겠어? 서양 철학의 무서운 함정은 이원론이지. 이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바로 생명 철학일 거야. 나는 우리가 빠져있는 함정이, 우리 모두가 빠져나와야 할 함정이 서양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했어. 자유와 평등의 대결이 급기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핵무기 대결로 발전하게 되었거든. 인류는 자유와 평등의 갈림길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유 없는 평등은 없고 평등 없는 자유가 없다는 깨달음에 다다른 거지. 자유와 평등이 생명이라는 근원에 돌아가서 하나임을 깨닫게 된 거라고. 생명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사람은 목숨이 하나씩이라는 존재 자체의 평등으로 돌아가는 거지. 자유는 생명의 조건이요, 의미이고 여기에 서서 보면 그동안 벌여온 자유와 평등의 대결과 싸움이 얼마나 무의미한, 얼마나 비생산적이요, 파괴적인 싸움이었는지 알게 되지 않겠어? 철학은 글쟁이들의 학문적인 관심사가 아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절실한 모두의 철학이 되는 거지. 미래의 철학, 생명의 철학이야말로 남성의 철학이 아니라 여성의 철학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남성의 목숨은 하나지만 여성은 한 몸에 두 목숨을 지니게 되어 있는 존재거든. 생명 철학은 책장이나 뒤지면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온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라는 말로 나의 글을 마무리하려네. 1990년 3월 10일 문익환. 사람꽃. 지금은 분명 겨울로 접어들었지. 나무 이파리까지 다 떨어진 소못 입는 계절이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오늘 접견실에 활짝 웃으며 들어서는 꽃을 보았단다. 세상의 꽃 중에는 사람꽃이 제일 보기 좋고 제일 마음을 밝게 해주는 꽃이구나. 그것은 마음꽃, 가슴 터지는 웃음이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다. 이 행복을 불행한 사람들에게 주려면 나도 꽃이 되어야겠구나. 물론 너도. 1989년 11월 24일 할아버지 씀.
부단히 넓혀가는 생. 나의 생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를 가장 모르고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이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거고 너에게는 할머니도 계시고 동기, 친구들이 있는 거지.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다. 그들이 없으면 나 자신의 중요한 면을 모르고 지나버릴 수도 있거든. 나의 한계 같은 걸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과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무릎을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해. 그때가 바로 나의 깍대기를 깨고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란다. 그건 또 그 사람을 그의 깍대기에서 구출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세계를 넓혀가는 거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을 책임지고 사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각기 다른 문제를 안겨주시고 그걸 풀어갈 힘을 주셨다는 걸 우선 말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우리 모두는 무언가 나에게만 있는 무엇을 타고났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찾고 풀어나가고 키워나가는데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찾고 키우고 풀어가는 일은 남과 같이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대개는 나 아니면 안 되는 나만의 것, 바로 그것이 남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라는 게 70평생을 살면서 발견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꼭 안 맞을 때가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사회가 내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일 말이다. 그런데 내 경험은 그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면 사회가 내게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란 걸 말해준다. 우선 내가 아는 나는 그리 정확한 것이 못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 물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나의 생애 원칙과 다른데도 그쪽을 택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요. 다음으로 하고 싶은 것은 혹은 셋째, 넷째로라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때 어느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사회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걸 역사의 명령이라고도 하고 하느님의 뜻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 기대하고 요구하려면 세상이 나를 알아야 하지 않겠니? 그것을 알리는 길은 그들과 같이 사는 일이지. 어울리고 섞여서 좋은 일, 굳은 일, 슬픈 일, 기쁜 일을 같이 헤쳐나가다 보면 내가 어느 구석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제일 보람있고 남의 기대에도 맞느냐는 게 드러나기 마련이지. 열린 마음으로 같이 터놓고 살아간다는 게 자기를 알고 사회가 자기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그걸 살아가는 일이 보람차고 기쁘게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징역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기만 한 것처럼 말이다.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놀고 열심으로 살아라. 1986년 10월 13일 큰아버지 씀. 때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랑. 오늘 아침 문득 사랑이란 100번, 1000번 손해보는, 그것도 자진해서 손해보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이 났습니다.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욕을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뜻도 있겠지만 사랑을 대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저는 요새 사랑을 대로주고 사랑을 섬으로 아니 수백만 섬으로 받는다는 생각하며 사랑에 치여 죽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들어가 썩으면 30곱, 60곱, 온 곱으로 수확을 거둔다는 것도 반드시 목숨을 내주는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으로 주는 마음, 작은 시간, 냉수 한 그릇이 다 그렇게 말로 섬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도 그 말이지요. 그러나 되돌아올 걸 생각하며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989년 9월 23일) 아들 드림. 이 오디오북은 2020년 시민 참여형 평화통일 교육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극단 진동과 문익환 통일의 집이 함께 서울특별시 후원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목소리 녹음으로는 민경찬님, 나종인님, 탁성준님, 배이완님, 민서연, 이상준, 이상경 어린이가 함께하였습니다. 제작에는 웨이브 컬렉션 WC 스튜디오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